오정본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진료하고 있는 박종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세 종류로 해서 이제 흔한 어르신들 흔하게 가장 관심 많으시는 중 하나인 역류성 식도 질환 그리고 이제 위대장 내시경 관련해서 짧게 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이들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위 속에 있는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일컫는 거고, 그런 게 내원을 해서 식도 내시경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 보시다시피 17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427만 명 가까이 이제 해당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이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런疾병이 왜 생기는지 일단 알아보려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에서는 음식물 소화를 위해서 위산이나 이제 다른 소화액 같은 게 분비가 되는데 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위산에 대해서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위산에 나와도 이제 불편한 증상이 없으세요. 근데 반대로 식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보호하는 점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산이 식도를 역류를 하게 되면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프다든지 식도가 쪼는 듯이 아프다든지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역류하는 이유는 식도하고 위 사이에 있는 이렇게 조여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느슨해질 경우에 이런 위산 같은 게 역류하면서 그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명치 부위 답답함, 통증, 그리고 가슴 차출혈 그런 증상들이 있겠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목까지 올라와서 목에 인물감이라든지 마른 기침, 그리고 목소리가 쉬는 그런 증상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목이 불편한 경우에도 식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도염의 진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위내시경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증상이 있으면 이번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현재는 이제 식도염 약이 아주 잘 나와 있고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 약을 드시게 되면 금방 효과를 대부분 보시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내시경 검사에서 이제 관찰한 사진을 보면 이제 정상 식도 사진이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정상 위점막, 그리고 바깥 부분은 식도 점막인데,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이렇게 식도와 빨간 위점막 부위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 이렇게 위산이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얀 염증 소변을 보이게 되고, 여기 더 진행이 되면 협착 까지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 사례를 보시면 이번에 50대 남자분이시고 명치 끝이 답답함, 신물 기침, 새벽 통증, 전형적인 역류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셨고요.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위산이 역류해서 내시경을 마칠 때도 식도염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 남자분이시고 이분은 잦은 마른 기침, 목 통증, 그리고 가슴 답답한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분은 잘 보시면 이제 좀 더 이렇게 길게 염증 소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역류성 식도염을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치료할지 저희가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요즘엔 약이 이제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약을 먹는 거는 되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을 결국에는 병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도염에 제일 안 좋은 것들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과식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되시고, 요건 음식물뿐만 아니라 이제 물, 술 이런 액체 음식 같은 것도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술 중에서는 이제 소주보다도 이제 맥주나 와인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증상을 많이 일으킨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도 위 경계를 좀 헐겁게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커피는 하루 3잔까지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술 같은 경우는 남자분은 하루 2잔, 여자분은 하루 1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증상이 심하신 분이라면 더 조심해서 이렇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도 중인 분들 헐겁게 많이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체중 비만 같은 경우인데, 이제 복부 지방이 많을 경우에는 복압이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위 역류가 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하고 운동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 구조인데, 위 구조를 보면 약간 왼쪽으로 누웠을 때가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보다 조금 역류가 조금 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림만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이제 바로 눕는 거, 이것도 역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가 식사하시고 3시간 정도는 이렇게 반드시 서서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는 주로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현재는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아침 공복에 하루 하나씩 먹게 돼 있고, 저는 약물로도 치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조금씩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이제 기름진 음식,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거, 커피, 술, 그리고 과식, 그리고 흡연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름진 음식, 야식, 뜨거운 물 이런 걸 이제 제일 흔하게 이제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보면 사실 라면을 한 가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라면이 이제 기름지면서 뜨겁기도 하고 밤에도 많이 먹게 되고 과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라면을 혹시 자주 드시진 않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내시경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현미경을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런 구조로 보인다고 하고요. 보통 헬리코박터균이 왜 생기는지 감염 경로를 보면 보통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전파를 되거나 먹는 음식물 그리고 식수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게 됩니다. 사실 헬리코박터균은 여기 있다고 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왜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위궤양이나 위암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경우에 균 치료를 하는 게 위암이라든지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위산 억제제하고 이제 항생제 몇 가지를 조합해서 1주에서 2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균이 제대로 없어졌는지 이제 확인하는 검사를 4주 이후에 한번 하게 됩니다. 보통 확인하는 검사는 내시경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입으로 불어서 하는 검사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진이랑 보여드릴게요. 보통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위내시경은 40살 이상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위축성 위암이라든지 그런 저희가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받으시도록 좀 따로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년마다 검진이 아니더라도 중간에라도 이런 구토, 삼킴 곤란, 체중 감소, 그리고 혈변이라든지 흑색변, 그리고 빈혈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위내시경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내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과정을 보시면 검사 전에는 저희가 8시간 동안 이제 물이나 식사를 전혀 금식을 해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비수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장 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장 운동을 줄여주는 진경제, 그리고 이제 입안의 불편감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한 구강과 취재, 그리고 검사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 제거제를 드리게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수면 내시경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면 약제들을 추가로 더 사용하게 됩니다. 검사는 5분에서 10분 정도 남짓 걸리게 되어 있고, 수면 하시는 경우에는 수면 깨시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 내시경이 목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목 통증 같은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고,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으셨거나 이제 심장 질환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숨쉬기가 좀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저희가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면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없으면서 일상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아무래도 깨인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역감, 목 통증 그런 불편감이 조금 있다는 부분이 있고, 수면 내시경은 환자분께서 주무시면서 편하게 검사를 받는 반면에 저희 검사 당일에는 이 약제가 나한테 충분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정밀한 작업 그런 거는 조심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내시경이고요.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용종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당일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제거를 시술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올가미로 저렇게 용종 뿌리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또 떼어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은 위내시경보다는 조금 더 검사 준비 과정이 복잡한데요. 검사 3일 전부터 시간 음식이나 리어킹 같은 음식들은 조심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검사 전날에는 간단한 죽이나 미음 그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날 밤 10시부터 이제 관장약을 복용 시작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검사하는 도중에는 장에다가 가스를 넣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항상 통증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수면 약제를 사용하지 않게 진행하게 되면 조금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검사할때 지시 따라서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검진을 일반적으로 이제 검진을 선호하고 있지 않고 대상 분당 검사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 내시경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시면 5년에 한 번 정도는 대상 내시경 검사도 검진으로 잘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 준비한 부분이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